이렇게 돼. 난 너의 그 소리를 자, 일단은 사각함수 활용 부분 개념 설명 나가고, 그죠? 기초 문제 풀이 한 다음에 이걸 숙제했다고 했죠. 질문 좀 받을게요. 알았죠? 일단 라센으로 나가는 거 빈약하니까 개념 설명 나갈 때는 정석으로 좀 나가야 될까요? 틀리나요? 틀리죠? 다음 주, 이번 주 금요일하고 다음 주에는 그 수열 부분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오늘 사각함 설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153페이지네요. 아, 문제 무단이요? 137페이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나오죠, 그렇죠? 오늘 할 거는 사각함수 그래프와는 별개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좀 다른 단원이다 보시면 될 거예요. 훨씬 더 쉬워요. 지금 새롭게 들어가는 네네. 그러니까 그 수열 부분 전에 사각함수에서 쓸 수 있는 게 또 있어서 몇 가지 배웠는데 뭐 그래프에서 푸는 방정식이나 부등식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인 법칙이라고 원래 사인 법칙 그 두 개가 있는데 기본적인 사인 법칙 하나만 배워서 문제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쌤 쓰고 싶은 거 뭐냐면 삼각형의 기본 요소를 물어보면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삼각형의 세 각을 구하고 그리고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구하는 것을 기본 요소를 구한다고 해요. 삼각형의 기본 요소를 구하세요 하면 A는 몇 도, B는 몇 도, C는 몇 도, 선분 A, 선분 B, 선분 C의 길이는 몇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지? 이런 구성 상태에서 내가 지금 쓰고자 하는 건 뭐냐면 사인 법칙을 쓸 건데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 세 점을 지나는 원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삼각형은 이 원 안에서 접할 거니까 이 삼각형 입장에서는 외접원이 되겠죠. 밖에서 접하는 원이 될 거니까 외접원의 중심이 있겠죠. 외심이 나가 있을 텐데 이렇게. 그렇죠? 쓰면 쓸 게 뭐냐면 이 A각을요. 이 원의 중심을 BC를 호로 잡고 있는 이 녀석을 가지고 이렇게 원주각을 이동시킬 수 있죠. 이 A각을 여기로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겠죠. 그렇죠? 괜찮나요? 그럼 이때 내가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 각의 크기는 동일하게 A각인데 이 원의 중심을 지나게끔 지름을 잡아주게 되면 우리가 알다시피 반원의 원주각 때문에 이 각이 몇 도가 되죠? 90도가 되죠. 그렇죠? 반원의 원주각이 될 거니까 그럼 이제 이 원에서 중요하게 있다는 외접원의 반지를 bil 거예요. 근데 이 삼각형에서 이렇게 이동을 시키다 보니까 이 A라는 각은 또 똑같이 유지된 상태에서 이 BA라는 이 지름 길이가 세팅되죠. 그렇죠? 이 길이는 사실상 외접원의 지름이 될 거니까 반지를 말할 수 있죠. 이 안에 생각해요. 괜찮을까? 괜찮죠? 그러면 이 각은 A각이라고 쓸 수 있고요. A각의 쳐다보면은 우리가 소문자 A를 잡힐 수 있지. 이때 이 세 개의 관계를 봤을 때 이 각 기준으로 빗변하고 높이가 잡히죠. 그죠? 맞아요? 근데 그러면 사인 A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죠? 이 A라는 각을 갖고 있는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분의 높이가 잡히죠. 그치? 이해될까? 그럼 얘가 뭐가 돼? 2R분의 대변으로 표현할 수 있지. 그치? 이해될까? 한마디로 모든 삼각형에서 한 각이 있으면 그 각을 기점으로 뭐야? 대변의 길이를 외접원의 지름과 같이 관계식으로 쓸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가지고 또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야 그럼 사인 B는 뭐야? 그러면 같은 결과 또 똑같이 이동시키면 되는 거지. 그치? 이 B를 갖고 있는 이 호를 가지고 똑같이 이 선분 잡아주면 유각이 똑같이 B라고 잡을 거고 그치? 그리고 또 상태에서 이 변의 길이는 B가 쳐다보는 변일 거니까 선분자 B가 되겠지. 그치? 그치? 똑같은 개념으로 사인 B가 뭐냐고 물으면 2R분의 A다라고 쓸 수 있을 거라는 거야. 맞나요? 그랬으면 야 그러면 사인 C는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얘를 2R분의 C라고 쓸 수 있겠지. B 아니에요? B. 괜찮죠? 그래서 쌤이 원하는 건 이걸 사인 법칙이다라고 배워서 쓸 건데 얘를 보면 또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의 한 선분의 길이는 외접원의 지름에다가 내가 쳐다보고 있는 대각을 가지고
사인 A 값을 곱하거나 갖다 쓸 수 있지. 그다음에 또 어떻게 쓸 수 있어? 여기서 쓸 수 있는 이 R이라는 이 지름, 외접어는 지름은 뭐가 돼? 사인 A분의 A다라고도 쓸 수 있겠지, 그렇지? 그죠? 우리가 이 하나를 가지고 사실상 이런 표현법들도 다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사인 법칙이라 쓰는 건데. 사인 네. C가 소문자, 이거는 선분의 길이죠. 이건 각이고요. 네네. 네. 네. 사인 C를 어떻게 넣어? 사인 11 구하려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삼각형이 정해지면, 그지? ABC라고 정해지면 이 C각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 원주각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원. 이 상태에서 외접원이 여기가 찍혀있겠지, 그지? 그럼 내가 원하는 이 C각을 유지할 거니까 이 홀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죠? 내가 중심을 정해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이 각이 똑같이 C가 되죠. 이 호의 원주각을 이쪽으로 옮기는 거니까. 그러면 각이 90도가 되겠죠? 똑같이 만들어줄 거니까. 이게? 그러면 각 C랑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주각의 성질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각을 옮길 수 있잖아, 그렇지? 쌤이 지금 쓴 거는 사실 삼각형에서 그냥 한 각 가지고 그냥 보여준 것 뿐인 거잖아. 어느 각이든지 똑같이 표현할 수 있겠지, 그렇지? 괜찮아요? 사인 법칙이라는 것 자체가 삼각형에서 이런 식으로 각이랑 대변이 주어져 있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인 법칙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보자, 그렇지? 그러면 사인 C를 구할 때는 저 그림처럼 90도가 아니에요. 90도가 되겠죠? 여기서 C가 되잖아. 여기 이게 C잖아. 지금 문제 속으로 이게 C야, 이게. 이게 C가 아니야. 얘는 옮기다 보니까 이 각이 변하는 거지, 그렇지? 근데 원주각을 옮길 때 이 각은 똑같이 유지되지만 나머지 각들은 변화가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공이 그냥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건데 어떤 느낌인지 봐봐. 보면은 보기 1번 문제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그거 나와있지, 그렇지? 그리고 A라는 값이 45도라고 나와요. 보기 1번이야. 페이지 139페이지. 그리고 R이 10이래요. 이 R이라는 건 뭐지? 외접원의 반지름이 되겠지, 그렇지? 그죠? 그때 A 길이 뭐야? 대변의 길이를 소문자로 쓰지, 그렇지? 이 A 길이를 구해야 돼.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썼던 공식 쓰기 전에 얘를 보는 거지. 그럼 이 삼각형을 지나는 요 외접원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외접원의 반지름이 10인 거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원의 중심이 있었겠지? 그치? 그러면 내가 이 각을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지. 요렇게 40. 그래요? 이 A각을 이쪽으로 원주각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동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이때 이 외접원의 반지름이 10이니까 요 지름 길이는 20이 되겠지. 그치? 이렇게. 돼요? 그럼 내가 원하는 A각 기준으로 사인 45도는 지름분의 높이가 되겠지. 이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사인 45도는 2R분 20분의 A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A라는 이 선분의 길이는 20 곱하기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와 같다는 사실을 아니까 10루트 2가 되겠구나라고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될까요? 괜찮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다룰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 나갈 거니까 내가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지 고민해 볼 거라는 거야. 잘 봐.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방금 1번 문제는 조건이 뭐였어? 1번 문제는 주어진 게 뭐였냐면 한 각을 줬어. 이게 45도다라고 줬고요. 그리고 지름의 길이. 그러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이 10이다라고 줬지, 그렇지? 그러니까 마치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오픈되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렇지? 이래요? 이 두 개를 알고 있을 때 나는 뭘 쓸 수 있다? 이 각의 쳐다보는 대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렇지? 맞죠? 이런 베이스를 가지고 볼 거야. 그럼 두 번째 2번 문제 보시면 2번 같은 경우는 똑같이 A가 30도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A 길이 이번에는 쳐다보는 대변의 길이, 그렇지? 그 길이가 5cm 했을 때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공식을 외워야 돼. 왜 쓸 거니까. 그럼 뭘 외울까? 사인 법칙을 쓸 때 베이스가 되는 걸 외워야겠지, 그렇지? 그래서 제일 처음 배웠던 이걸 외우는 거야. 사인 A가 뭐야 하면
사인 A가 뭐냐면 2R분의 A. 그치? 사인 A가 뭐냐 하면 아 지금 빗변분의 높이였으니까 2R분의 A가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 그치? 그죠? 그럼 그걸 외운 상태에서 보게 되면 아 사인 30도는 A가 30도 그치? 30도는 2R분의 A가 되겠구나. 아 그럼 이걸 베이스로 내가 원하는 2R 값을 구한다는 건 사인 30도분의 5가 되겠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 있지. 그치? 맞죠? 그래서 사인 32 몇이죠? 2분의 1이죠? 그럼 5를 2분의 1로 나누면 10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2R은 10이니까 R은 5가 되겠구나 라는 적분법을 쓰는 거죠. 괜찮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결과적으로 보면 나하고 내가 쳐다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겠구나가 되는 거예요. 내 각하고 내 변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겠다. 괜찮죠? 다음 세 번째 문제 보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A는 3, 선분의 길이겠죠, 그죠? R은 3, 외접원의 반지름 나오겠죠, 그렇지? 근데 문제에서 말하는 건 얘가 A라고 나왔죠, 그렇지? 이해죠? 근데 문제는 갑자기 여기서 예각이란 말이 왜 나왔을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거죠. 여러분 삼각형의 세 각은 더했을 때 180도잖아, 그렇지? 그럼 사인 값은 당연히 어떻게 돼? 180도까지만 움직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여러분 사인 그래프 그려주면 어떻게 나와요? 2분의 파이일 거니까 여기까지만 그려지겠지, 그렇지?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x에다가 각에다가 일정한 어떤 각을 넣어주면 그때 사인 a 값은 이렇게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는 값들만 나오겠죠, 그죠? 이해되죠? 근데 문제에서 보면 이런 거잖아. 내가 쳐다보는 각에서 대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거니까 내가 사인 a를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사인 a는 뭐분의 뭐야? 2r분의 b니까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6분의 3, 즉 2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이 a라는 각은 원래대로 했으면 0에서부터 파이 사이가 될 거예요, 맞죠? 그죠? 그때 예각이란 말을 했기 때문에 a라는 각을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써달라는 말로 해석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sin a가 2분의 1을 식해서 사인 그래프가 있고 그 값이 2분의 1 되는 걸 찾는 거예요. 맞죠? y는 2분의 1, 얘는 y는 sin x야. 그렇지? 내가 원하는 건 sin x가 2분의 1 되는 이 방정식의 x값을 구하는 문제가 똑같은 거죠. 이해되죠? 그런데 원래는 답이 두 개 나오는 게 정상이지만 내가 원하는 건 얘를 다룰 거니까 이 범주 내에서만 답을 써달라는 거랑 동일한 거지, 그렇지? 맞죠? sin a가 2분의 1, 높이가 2분의 1 제일 낮은 거지, 그렇지? 6분의 파이가 보일 거예요. 맞죠? 내가 원하는 a라는 각 크기가 6분의 파이. 여기서는 각을 호두법이 아니라 60분법일 거니까 30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괜찮을까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인 법칙이라는 걸 정리해봤어. 어떤 삼각형이 꼭 직각이 아니더라도 외접원으로 문제를 적용식을 보다 보면 외접원을 가지고 원주각을 이동시킬 수 있으니까 직각삼각형을 항상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걸 가지고 다음 공식을 쓸 거니 우리가 원하는 이런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자 근데 문제에서 얘들아 삼각형을 줄 때 정보를 많이 주지 않잖아요.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 세 가지 있었지. 세 변만 주거나 두 변하고 끼가로 주거나 한 성분과 이랑 끝가로 주거나 그것만 줘도 얘는 삼각형이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는 거잖아, 그렇지? 이해되죠? 그럼 그런 SSS, SAS, ASA로 조건이 잡혀있는 삼각형 3개 중에서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사인 법칙을 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자, 삼각형을 결정하는 조건은 첫 번째, 세 변이 주어져 있어. 3, 4, 5라 쓰죠. 두 번째, 한 각과 끼인 두 변을 줬어요. 4하고 5라 줬죠. 또 하나는 한 선분을 주고 양극을 줬어. 45도, 60도라고 하죠. 이렇게. 자, 이 세 상황 중에서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건 사인 법칙을 적용해서 여기서 나와 있는 기본 성질 중에서
어떤 성분을 구하거나 각을 구할 때 물어보는 거지, 그렇지? 이해돼요? 뭐가 있을까? 이거 가지고 사인법 쓸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잖아. 이걸 알고 싶어. 대변을 알아. 이하를 모르잖아. 외접원의 간질을 모르잖아. 얘는 sak도가 있어. 이변 알 수 있어 없어? 어떻게 알아? 굴도를 만들어서 이 성분과 이 성분에서 구하는 거 할 수 있지, 그렇지? 근데 그렇게 해서 얘를 구할 바에야 사인 법칙을 쓰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얘 대변이 얘인데 얘를 구하려고 했을 때는 외접원의 간질이 필요하잖아. 근데 없잖아. 너가 구한 건 그냥 일반적인 피타를 써서 문제를 구하는 거지, 그렇지? 그건 사인 법칙 쓰는 게 아니잖아. 쌤, 그럼 얘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지. 왜? 여기 45도, 60도가 나왔다는 건 이 각을 알고 있다는 말과 마찬가지, 그렇지? 그럼 이 각을 알고 이 대변을 아니까 우리는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지, 그렇지? 맞아요?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했다는 건 이 각과 이 애를 기점으로 이 길이를 구했다는 소리지, 그렇지? 맞지? 외접원의 반지름과 각을 아니까 대변의 길이를 구했다는 말과 마찬가지지, 그렇지? 이돼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뭐냐? 아, 삼각형을 결정하는 조건 중에서 ASA, 그렇지? 한 성분과 양 끝각을 알고 있을 때에는 사인 법칙을 적용해서 나머지 모든 성분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오늘 배울 게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 두 개 배울 거거든요. 근데 사인 법칙은 어떨 때 쓰고 코사인 법칙은 어떨 때 쓰는지를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혼선이 안 생기겠지, 그렇지? 이해됩니까? 사인 법칙을 처음에 할 때 이 생각을 해. 아, 사인 A라는 것을 구할 때에는 외접원의 반지름과 대변의 길이로 표현될 수 있으니까 여기가 마치 거속식처럼, 그렇지? 각과 대변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 세 개의 정보 중에서 두 개의 정보를 알고 있으면 나머지 한 정보를 구할 수 있겠구나가 되는 거예요. 될까요? 자, 그러면 이 사인 법칙을 가지고 또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성질이 뭐가 있을까 설명해 줄 건데, 정리 한번 하자. 사인 법칙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있다면 뭐였죠?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서 ASA로 삼각형이 설정되어 있을 때 삼각형의 결정 조건, 그렇지? 삼각형이 딱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걸 결정할 수 있는 조건 중에서 ASA, 그지? 한 성분과 양 끝각을 제공되어 있을 때에는 사인 법칙을 써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생각하는 거 하나, 그죠? 그 다음에 쌤이 이렇게 세 개 잡아놨는데 쌤이 쓰고자 하는 건 뭐냐면 선분의 길이야. A라는 길이를 쓰면 뭐라 써야 돼? 2R 곱하기 사인 A겠지, 그렇지? 그럼 B라는 선분 길이도 2R 곱하기 사인 B라 쓸 거야. C라는 선분 길이도 2R 곱하기 사인 C라고 해서 얘기하겠지, 그렇지?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삼각형의 결정 조건 다음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물어봤어. 그죠? 그럼 그 대신에 이 세 성분의 길이비와 갖다 써도 되지, 그치? 그죠? 그럼 또 똑같이 2R을 곱하고자. 그럼 2R을 다 나눠서 되지, 그치?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와 같다고 쓸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비는 대변의 사인 값들의 비와 항상 같다는 쓸 수 있지,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사인 A, 사인 B, 사인 C가 1대 2대 3이다. 이 말을 주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비를 1대 2대 3으로 세팅하고 풀 수 있겠다는 거죠. 방법이겠죠, 그렇죠? 괜찮을까요? 이걸 사인 법칙의 기본 성질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 어렵지 않죠? 쌤이 지금 알려준 것을 기반으로 어떤 식의 문제풀이를 할지에 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해볼게. 기본 문제 11-1이에요. 11-1 페이지 140페이지야. 자, 첫 번째 문제를 봤더니 갑자기 부등식이 나와. 사인 A에다가 사인 B를 더했는데 그게 사인 C보다 항상 크다는 것을 증명해줘 나왔어, 그치? 맞죠? 그럼 쌤이 이걸 봤을 때 떠오르는 게 뭐야? 사인 A, 사인 B, 사인 C를 쓸 텐데 사인 A는 뭐였지? 2R분의 A. 사인 B는 뭐였지? 2R분의 B. 사인 C는 2R분의 C가 되겠지, 그치? 그죠? 돼요? 이 세 녀석의 관계식을 확인했을 때 물어보는 거지, 그치?
그럼 양변에 이하를 곱해. 어차피 지름을 곱할 거니까 양수겠죠, 그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건 A 더하기 B가 C와 비교했을 때 어떠니 물어보는 거잖아, 그렇지? 삼각형의 결정 조건. 삼각형의 두 선분의 합은 항상 나머지 한 선분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죠. 그치? 그러니까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증명했다.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보자. 결국엔 sin A는 비율이야. 비율. sin A라는 게 우리가 두 선분의 길이 비를 나타내죠, 그렇죠? 맞죠? 근데 내가 원하는 이런 부등식을 풀 때에는 이렇게 쓰면 어려운 거야. 식이 풀어지지 않을 거니까. 하지만 2R분의 A라는 건 선분의 길이랑 선분의 길이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거지, 그렇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sin A를 봤을 때 외접원의 반지름을 모르더라도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순수히 이 녀석의 길이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sin A 이렇게 sin A에 관련된 부등식을 만나게 된다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표기한 후에 그걸 가지고 부등식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 이게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내가 sin 법칙이 뭐야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sin A는 2R분의 A입니다. 그치? 이걸 베이스 삼아서 그럼 A의 길이는 뭐야? 2R 곱하기 sin A가 같습니다. 라고 적용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자, A, B, C 사이에서 EB가 선분인데 한 선분의 두 배가 A 플러스 C랑 같은 이렇게 이 관계가 있을 때 이걸 가지고 sin A와 sin B와 sin C의 관계식을 이 세 녀석 사이의 관계식 쉽지? 왜? 우리 A, B, C로 그리면 되잖아, 그렇죠? A는 뭐였어? 2R 곱하기 sin A였잖아, 그치? B, C는 뭐였어? 2R 곱하기 sin C였잖아, 그치? 괜찮니? A가 뭐였냐고 선분의 길이를 표현하는 거고 네. 2R 곱하기 sin 쓴 거, 그치? 네. 그 다음에 2B는 뭐야? 그러면 2 곱하기 2R 곱하기 sin B라 되는 거지, 그치?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쓸 수 있는 거 양변에 다 2R을 나는 상관없지 0이 아닐 거니까 내가 원하는 관계식은 2 곱하기 sin B는요 sin A 플러스 sin C와 같다 이게 관계식이지 괜찮아요? 그지? 풀수 때 물어보는 거고 3번 문제를 보시면 A, B, C라는 세 각 대각이 나왔으니까 그렇지? 각이 되지? 세 각의 B가 3대 4대 5라고 나와 있어 그렇죠? 이때 이 녀석의 선분기 대변기 A 대 B 대 C의 길이를 알 수 있는 물어보죠 그렇죠? 이것도 쉬워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각이라는 것을 세 각을 더하면 몇 도 나오죠? 180도 나오잖아 그치? 그걸 3, 4, 5니까 12조각으로 나누는 거지 그치? 돼요? 그래서 우리가 A라는 각을 물어봤으면 180도를 나눠 가질 거예요 이때로 3, 4, 5 3, 4, 5 12조각 중에 3조각 가져갈 거예요 맞죠? 괜찮죠? 몇 나와요? 괜찮아? 그럼 B각은 몇 도 나올까요? 180도를 12조각 중에 4조각 3분의 1 가져갈 거니까 그쵸? 그럼 C각은 몇 도일까요? 75. 괜찮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이 세 각을 나왔으니까 선분의 길이를 쓸 때 우리가 원하는 각들을 표현할 수 있겠지 그치? 괜찮아요? 선분 길이 A는 뭐였지? 2R 곱하기 sin A였지 근데 어차피 다 2R은 약분되겠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이 세 선분 길이는 sin A 대 sin B 대 sin C의 길이를 갖다 쓸 수 있지 그치? sin 45도는 2분의 루트 2 sin 60도는 sin 75도는 책에 나와 있나요? 75도는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1이 되지 그치? 그죠? 간단한 비로 나타낼 거니까 양면에 4 곱해주면 2 루트 2 2 루트 3 루트 6 플러스 루트 1이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문제에서는요 답을 쓸 때 책 보면 알겠지만 지금 다 B가 좀 지정이 나와 있죠 그쵸?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만 해놓고 그냥 이렇게 푼다거나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죠? 다 똑같은 문제죠 그죠? 이렇게 표현해서 정리할 필요 없이 원래 이게 답일 겁니다 자체는
괜찮죠? B만 풀어줄 수 있냐는 물어보는 문제니까. 할 수 있을까요? 쉽죠? 자, 그러면 결정적으로 문제를 풀 때에도 우리가 잘 풀 수 있는지, 사인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면서 완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사인 A는 뭐다? 2R분의 A다. 그치? 사인 A는 2R분의 A다. R이 뭐지? 외접원의 반지름을 R로 놨을 때, 그치? 자, 11-2번입니다. 11-2번은 증명 문제니까 쌤이 하나만 할게요. 그죠?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보이세요고 삼각형 ABC를 쓸 거니까 소문자 ABC는 대변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1번 문제 보시면 증명하는 거니까 C 곱하기 사인 A의 제곱 더하기 사인 B의 제곱은 사인 C 곱하기 A 곱하기 사인 A 플러스 B 곱하기 사인 B다. 요게 성립하는 걸 증명하네. 그죠? 아까도 말했지. 이거 너무 어려워요. 등식인데, 그치? 사인 A는 비율이니까 그냥 써서 문제를 해석하기 어렵단 말이야. 그치?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사인 A 대신에 2R분의 A로 바꿔서 문제를 보겠다는 거죠. 그렇죠? 괜찮아요? 볼 거야. C는 선분이고 사인 A는 2R분의 A, 그치? 그걸 제곱하겠죠. 괜찮아요? 쌤이 여기다가 4R 제곱분의 A 제곱이었었지, 그치? 그럼 얘는 4R 제곱분의 B 제곱이 되겠지, 그치?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치? 사인 C는 2R분의 C 곱하기 A 곱하기 2R분의 A 더하기 2R분의 B 곱하기 B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괜찮습니까? 그럼 얘를 싹 전개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식을 써주게 된다면 2R분의 A제곱, 2R분의 B제곱이지 2R이지 얘를 정리해주면 분명히 4R 제곱분의 그렇죠? 그죠? 얘 분배해주면 그렇죠? 통분돼 있잖아 2R이니까 그럼 얘는 C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걸 쓸 수 있지 그렇지? 그럼 이 식과 이 식이 같다는 게 한눈에 보이겠지 그렇죠? 맞죠? 이런 식의 표현법으로 증명하는 문제 오케이? 괜찮죠? 그 다음에 11-3번 문제로 바로 할게요. 자, 삼각형을 푸세요. 뭐야? 갑자기 ABC를 푸래. 이 녀석을 푸세요. 푸세요. 푸시오. 뭐예요? 이렇게? 삼각형의 세 각이랑 대변의 길이를 모두 다 구해주세요. 맞죠? 근데 일단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한 각을 줬어. A는 30도입니다. 또 줬어. 소문자 A 대변의 길이는 2입니다. 줬어. B의 길이는 2루트 3입니다. 줬어. 그치? 괜찮죠? 그럼 내가 표현해주면 이런 느낌이겠죠? A, B, C가 있는데 그치? 여기가 30도입니다. 줬어. 대변의 길이가 2입니다. 줬어. B의 대변의 길이가 2루트 3입니다. 줬어. 괜찮죠? 그 문제에서 어떻게 풀 거야? 쌤 이거는 아까 전에 봤던 ASA 결정 조건이 아닌데 그건 아니지 당연히 근데 이건 뭐야 얘들아? 어차피 이렇게 조건을 줬을 때 원래 결정되는 조건은 아니에요 그렇죠? 두 변과 끼인 중에 있잖아 그렇지? 그죠? 근데 알다시피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이 A라는 각을 알고 있고 이 대변을 알고 있을 거니까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겠구나 적용되는 그렇지? 그 반지름을 구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 짝꿍인 B각도 사인 B를 걸 수 있지, 그렇지? 사인 B를 걸 수 있지, 그렇지? 사인 B를 구했다는 것을 이용해서 C값도 구할 수 있지, 그렇지? 그죠? 네, 아까도 말했지만 사인 B는 얘각과 둔각이 나올 수 있어요. B값 자체, 그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왜 그럼 실수가 두 개의 상태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아까 말했잖아, 얘들아. 이거 가지고 얘 짝이니까 R을 구했어. 외접원의 반지름. 근데 이 B하고 대변을 가지고 풀 거니까 사인 B의 값을 구할 수 있다고 얘를 구할 수 있어 그지? 근데 이 B라는 각은 사실상 둔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B가 두 개가 나올 거라고 아까처럼 예각입니다 라고 써주지 않는 이상 이해되죠? 그러니까 B 값이 두 개 나오게 되면 그에 맞춰서 C 값도 두 개가 나올 수 있지 그치? 둘 다 쓰는 거죠 그죠? 아니면 둘 다 예각일 수도 있죠. 얘가
30도인데 그걸 나눠가지고 숫자 정확하게. 이해되죠? 세이온하는 판단의 문제 알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 풀었을 때 답이 꼭 하나다라는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사인 값을 쓸 때는. 이해되죠? 자, 해보자. 그럼 내가 일단 쓸 거는 R 값 구하는 거니까 뭐 할 거야? 아, 사인 30은 2R분의 2. 처음에는 어려울 거니까 그냥 처음에 외운 거 하나 써요. 얘는 2R분의 2. 맞지? 그럼 내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2R이라는 이 값은 사인 30도분의 2가 되겠다. 그치? 사인 30도는 2분의 1일 거니까 얘는 4가 나오겠지. 그치? R 값이 2라는 거 알았어. 왜 저번에 반지름이 2야? 그치? 이걸 베이스 삼아서 내가 원하는 이제 사인 B를 구할 거야. 사인 B는 2R분의 4분의 대변 2 루트 3이 되고 맞죠? 그로 2분의 루트 3이 되겠지. 그치? 사인 B가 2 루트 3이다? 2분의 떠오르는 게 3분의 파이가 보일 거야. 맞죠? 근데 3분의 파이만 쓰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너무 대충 한 거다. 그렇지? 그렇잖아. 우리가 명색은 상함수를 배웠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보다 달라야 되잖아. 그치? 사인을 써주면 이렇게 파이 안에서 이렇게 0의 색깔이 나오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2는 루트 3이 되는 거. 2분의 루트 3이 되는 게 사실상 두 개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지. 그치? 그죠? 하나가 3분의 파이. 높이가 가장 큰 거잖아. y수가 제일 큰 거. 3분의 파이하고 3분의 2파이가 되겠지. 그치? 맞나요? 괜찮죠? 그걸 흔히 말하면 60도와 120도가 되겠지. 그치?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이걸 가지고 얘가 3분의 2분의 루트 3이 나오다 보니까 B라는 값이 될 수 있는 이 각비가 될 수 있는 게 120도하고 60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치? 맞아요? 그럼 이게 따라서 각 C가 표현되겠죠. 그죠? 얘를 더하면 150도니까 얘는 30도가 되겠죠. 얘는 60도니까 90도가 되겠죠. 그죠? 괜찮아요? 그럼 그 상황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삼각형이 모두 다 풀리겠죠. 이해됩니까? 괜찮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1번으로 삼각형을 본다면 구해봤다면 되는 거야. B가 120도였던 거야. 이렇게 A가 30도였고 대변이 0이었고 2 루트 3이었는데 여기가 120도였던 거야. 그리고 여기가 또 30도가 됐지. 그렇지? 그럼 이 길이는 2가 좀 되지. 그렇죠? 1번! 이렇게 푼 거야. 맞아? 그럼 2번으로 풀렸더니 몇 도였어? 30도가 나왔고 두 번째 몇 도였어? 60도였지. 여기 A 60도 2 루트 3인데 구해봤더니 몇 도였어? 60도가 나왔다. 그래서 나온 장면이 60도가 되는 그렇지? 그러면 1대 루트 3대 2니까 4로 나왔지. 그렇지? 2를 넣는 거겠죠. 괜찮을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삼각형의 모든 각들을 해결해 나가는 문제가 됩니다. 답이 두 개죠? 쌤이 아까 말했잖아. 얘들아 30도인데 대변이 2고 얘가 63이래. 이거 결정할 수 있어? 두 변과 끼인각을 준 게 아니잖아. 이때는 삼각형이 두 개가 나올 수 있잖아. 기억나죠? 기억날 겁니다. 그치? 어떤 식으로 푸는지 기억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왜냐면 여기가 이렇게 30도니까 2cm가 이렇게 되지만 이렇게 있을 거야. 2cm, 2cm, 2cm. 그치? 그래서 이런 식의 판단으로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괜찮을까? 이게 사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라셈을 불러오시면 사인 법칙에 관련된 문제가 8페이지에 쭉 나와 있죠, 그죠? 한 페이지밖에 없어요, 그죠? 이 페이지에 있는 기초 문제만 풀어보시고 큰 문제 없으면 쌤이 바로 뒤에 있는 유형별 문제 풀어드릴게요. 오늘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 배워서 가져가시면 돼요. 어차피 요거 숙제 나올 거니까 한번 체크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사인 법칙이 뭐죠? 사인 A는? 그치. 사인 A, ER, 대변 A. 셋 중에 두 개를 알면 하나를 구할 수 있다. 맞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ER하고 A는 그냥 선분의 길이니까 그냥 구한다. 그치? 외접안의 반지는 구했다. 그치? 대변의 길이 구했다. 근데 사인 A는 어떤 거야? A를 구한 거야? 아니야. A 값을 구한 게 아니라 사인 A 값을 구한 거지. 그치? 사인 A를 구했고 사인 A에서 들어가는 그 A라는 건 예각만에 있다? 아니야. 둔각도 있을 수 있지. 그치? 0에서부터 파이 안에 있을 거니까. 그래서 사인 A를 구했다는 것은 A가 될 수 있는 값이 두 개가 될 수 있다는 생각하면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고 보는 거죠. 이해됐죠? 좋아요. 뒤에 있는 유형을 볼 건데 방금 정석에서 다뤘던 것들은 빼고 문제 볼게요. 유형 1하고 유형 2 그리고 유형 3, 유형 4 다 정석에서 다뤘던 문제예요. 그쵸? 그리고 코사인 법칙은 배울 거고 삼각형의 모양의 결정도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긴 하지만 858번 문제하고 9번 문제를 달라요. 유형 7과 유형 8을 좀 달라줄게. 그치? 유형 7만 되니까 사인 법칙이 하나 있을 거니까. 아 아니네요. 다 코사인 법칙도 들어있구나. 아 그럼 여러분들 쌤이 해줄 게 없는데? 그죠? 코사인 나가면 될 것 같은데? 그치? 쌤이 그냥 넘어가기 좀 뭔가 좀 섭섭하니까 쌤이 하나만 다 먹을게요. 뭐가 좋을까? 유형 1하고 2만 해드릴게요. 괜찮죠? 838번 문제를 보시면 삼각형 ABC가 있는데 A가 45도라고 나와 있고 대변 길이가 3 그리고 BC가 되는데 한상동 길이를 4 줬다는 거죠. 그죠? 이때 원하는 건 코사인 B의 제곱값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얼추 알겠죠? 접근 방식 어떻게 될까요? 서준아. 서로 짝꿍이 나와 있네요.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겠죠? 외접원 반지름을 구하면 이 성분의 짝인 사인 B를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사인 B를 구했는데 코사인 B 제곱을 물어보는 거지. 여러분들은 사각함수에서 사각함수 사이의 관계식을 배웠죠. 사인 A 제곱 더하기 코사인 A 제곱은 1인 걸 알듯이. 그리고 우리는 건 얘는 1 마이너스 사인 B의 제곱과 같다는 걸 알고 있을 거니까 사인 B를 빨리 구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다. 끝난 거지, 그치? 이해됐죠? 해볼게. 일단은 사인 45도는 알고 싶었던 2r분의 3이 대변이 되겠지.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가 되지, 그치? 그치?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는 유리화 시켜놓은 건데 2r을 빨리 구하는 데 초점을 줄 거니까 루트 2분의 1로 넣으면 좀 편할 수도 있어요. 쇽 될 거야, 그치? 내가 원하는 2r 값이 3루트 2라는 걸 아니까 r 값이 2분의 3루트 2다. 이게 되겠지, 그치? 근데 어차피 이 r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게 내가 원하는 건 사인 b의 접종이지, 그치? 내가 원하는 사인 b는 근본적으로 2r분의 대변 길이 4가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굳이 r 값 구하지 말고 2r로 해도 되겠구나, 그치? 괜찮아요? 괜찮지? 그냥 사인 b를 제곱할 거 아니니? 그렇지? 그럼 사인 b를 제곱할 거니까 1 마이너스 3, 3, 9, 9, 2, 18 18분의 4 그치? 그래서 1 마이너스 9분의 7로 답이 나오겠구나 라고 해결할 수 있겠지, 그치? 아는 게 많고 푸는 게 많고 하다 보면 그런 스킬들이 생기겠죠, 그죠? 16이죠? 이건 실수랑 안 했죠, 여러분들. 쪽팔려. 괜찮죠? 그럴 수 있죠. 난 어차피 시험 보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죠? 842번 문제를 보면 이제 반지름 길이가 2루트 3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그러니까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니까 이 삼각형 입장에서는 이 원이 외접원이 되겠지, 그렇지? 말에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있다.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뭐로 줬다? 2루트 3이다 줬다. 그러니까 r 값을 2루트 3으로 줬다는 말을 돌려 말하는 거지, 그렇지? 괜찮죠? 이해됐죠? 여기에 대해서 선분 길이 a 더하기 b 더하기 c
삼각형 세 각을 잡았으면 쳐다보는 별을 소문자로 표기할 수 있었지, 그렇지? 그 세상분의 합이 18 이렇게 sin A 더하기 sin B 더하기 sin C의 값을 구해달라가 되겠죠, 그렇죠? sin A는 2R분의 A, 그치? 2R분의 A, 2R분의 B, 2R분의 C가 되겠지, 그치? 너무 쉽죠, 그죠? 4루트 3이 될 거고 얘는 18. 괜찮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를 철저하게 정확하게 배웠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문제를 푸시면 좋겠다. 괜찮죠? 그러면 우리 코사인 법칙으로 가시죠. 코사인 법칙 배워서 문제 풀어보고요. 네, 쌤이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개념이 생각보다 너무 좀 쉬운 느낌이 드는데 하면 문제가 좀 어렵다고요, 그죠? 지금은 쌤이 그냥 대표적인 문제들을 풀었으니까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꼬아내기 시작하면 좀 어려워져요. 조건이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이 단원이 사인 법칙이니까 코사인 법칙이니까 이 법칙을 쓸 수 있는 대로 다 표현하다 보면 문제가 잘 풀리겠다라는 마음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코사인 법칙은 사인 법칙보다 공식이 조금 더 지저분하긴 해요. 근데 아까 전에 코사인 법칙은 서준이가 은근히 말했어요. 은근히 그 코사인 법칙을 얘기해놨습니다. 서준이가 뭐였냐면 내가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두 사분 길이를 A, B, C가 잡아놓고 내가 이 코사인 B를 코사인 법칙은 코사인 A, B, C를 말하는 거죠. 코사인 B를 쓸 건데 봐봐. 내가 이 각을 X 샀어 이렇게. 그리고 이 두 변의 끼인변을 알고 있어. 여기를 C, 여기를 A라고 그렇죠? 오케이? 이 길이는 사실상 우리가 B라고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B의 길이를 요 세 개를 가지고 표기해 본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선생님이가 쌤 두 변하고 끼인 걸 알고 있으면 나머지 한 선을 구할 수 있는데 했잖아, 그렇지? 그게 뭐냐면 여기 피타 써서 쓱쓱쓱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x일 거니까 sin x 써주면 c분의 h, c분의 h. 여기다가 c를 쓱 곱하면 내가 원하는 h가 나오죠, 그렇지? 괜찮아요? 한마디로 sin x라는 게 여기서 2r분의 a라는 게 그냥 직가상항에서 c분의 높이, 그러니까 이 높이가 뭐냐 물어본다면 c 곱하기 sin x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렇죠? 괜찮죠? 그래서 높이가 c 곱하기 sin x. 이 밑변의 길이는 c 곱하기 cosine x. 맞죠? 빗변분의 밑변에다가 빗변을 곱하면 밑변이 나오는 겁니다. 상황을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두 변을 표현했어. 구하건 아니지만 표현을 했어, 그지? 여기도 표현할 수 있죠. 여기는 a에서 c 곱하기 cosine x 빼는 거지, 그렇지? 오케이? 그럼 궁극적으로 내가 쓰고자 하는 건 B길이잖아, 그치? 그죠? 이 B를 구할 텐데 여기가 이렇게 피타고라스로 문제를 구할 거니까, 그치?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선분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거 쓸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죠? 그럼 내가 원하는 B의 제곱은 C 곱하기 sin x 제곱, C 제곱 곱하기 sin x 제곱, 맞지? 더하기 요거 제곱 나오지, 그렇지? 괜찮아요? 일단 그냥 쓸게. a-c 곱하기 코사인 x의 제곱, 제곱이 된다. 제곱 이렇게. 괜찮지? 이거 정리할게. 여러분들 무시했을 거예요. c 제곱 사인 x 제곱이랑 c 제곱 코사인 x 제곱이 만나는 거 맞죠? 그럼 그게 c 제곱으로 묶이겠지. 그지? 근데 그게 1이 되겠죠. 그죠? 쌤은 c 제곱에다가 얘 사인 x 제곱이 있을 거고, 얘 정리했을 때 플러스 c 제곱 코사인 x 제곱이 있었을 거니까 c 제곱 묶어주면 이렇게 묶였을 거지. 맞죠? 그 나머지 거 쓸게. a 제곱 썼지. 그 다음에 2 곱하기 a 곱하기 c 곱하기 a 제곱 있어, a 제곱. 그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여기 제곱한 거 저기 누구 보고요. a 제곱. 그죠? 앞뒤 곱한 거 줘.
그냥 정리할 거야. 그렇지? 괜찮아요? 근데 이 값이 1이 될 거라는 걸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식이 정리됐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c 제곱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2ac 곱하기 코사인 x로 표현된다. 뭐가? b 제곱. 자, 봐봐. 어떤 한 선분의 제곱을 구할 때 다른 두 선분의 제곱을 더하고 그 두 선분의 곱의 두 배의 코사인 x. x가 뭐였지? 우리가 원하는 코사인 b가 되지. 돼요? 그럼 다시 봐봐. 아, 내가 알던 한 선분의 제곱을 구할 때 양쪽 두 선분의 제곱을 더하고 두 선분의 곱의 두 배를 코사인 b에 곱한 것을 뺐다. 이해됩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너희한테 야 a 제곱 좀 구해봐. 한 선분의 제곱값을 구해봐. 그럼 여러분들은 아 b제곱이랑 c제곱을 더하고 마이너스 2bc에다가 코사인 a를 계산할 수 있겠구나. 괜찮아요? 저게 뭐예요? 그러니까 b제곱을 구하듯이 a제곱을 구해요. 맨 끝에 있는 문자가 모르겠어요. 이 각의 대변 아 A. 대각 그죠? a 코사인 그지? 그리고 a 내가 c제곱이 뭐야? 물어보면 대답해.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될까?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풀면 되는 건데 그 식을 우리가 이렇게 문자화 시켜서 풀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했던 부분이 아주 깔끔한 상수로 바뀌어서 식이 조금 정리된 느낌을 받는다는 거지. 그렇지? 이게 왜 코사인 법칙이냐? 코사인 ABC를 구하실 때 말이야. 그렇죠? 한마디로 얘를 주인공을 코사인 B로 바꿔. 그럼 되지, 그렇지? 코사인 B를 만들려고 이 마이너스를 이 항만 이쪽으로 이항시켰어. B제곱은 이쪽으로 이항시켰어. 괜찮아? 그러면 어떻게 나와? A제곱 더하기 C제곱에서 B제곱을 빼겠지. 괜찮지? 그 상태에서 얘를 이항시켰으니까 2AC 썼지. 그걸 나누면 되겠지. 코사인 B가 뭐야? 아, B라는 대변의 길이 B를 제외한 남수선분 2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봐봐, 되게 좋은 거지. 이 코사인 B를 구할 텐데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가지고 코사인 B를 구하시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법칙인데 주로 얘도 쓰고 얘도 써요. 그죠? 이 두 가지를 다 써주는 거야. 코사인 제일 법칙, 제2 법칙을 설명하는데 그걸 외울 필요는 없죠. 그죠? 이해되죠? 내가 원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아, 코사인 법칙이라는 걸 쓸 때 삼각형의 세 선분의 길이를 알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어떤 한 각의 코사인 값을 구하시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 근데 코사인 값에서 이 b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0보다 크고 파이보다는 어때요? 작죠? 맞아요? 괜찮죠?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이걸 가지고 코사인 b를 구했어. 코사인 b는 k 나왔단 말이야. 그치? 그럼 코사인 b의 b 값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코사인 법칙은 너무 좋은 게 뭔지 알아? 파이까지 있고 최소가 나오잖아. 코사인 b가 k를 구하려면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의 교점을 잡잖아요. 그죠? 근데 코사인 그래프는 우리가 알다시피 0에서 파이까지 할 때 감소함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k선을 넣었을 때 내가 원하는 y가 k가 양수든 음수든 그때 교점 몇 개 나오나? 한 개밖에 안 나오지. 그치? 코사인 법칙은 그 값의 각의 크기를 명확하게 구할 수 있겠죠. 이해되죠? 그 부분까지 알면 되는 거지. 그런데 뭐 해야 돼? 외워야 돼. 그치? 외워야 되잖아. 사각형이 있어. 쌤 아까 전에 사각형 결정 조건에서 세 선분을 줬어요. 3, 4, 5예요. 그리고 두 변과 끼인 값을 줬어요. 두 변과 3하고 4를 주고요. 여기가 45도예요. 이때 기본 삼각형을 푸세요라고 했을 때 쌤 그러면 여기서는 사인 법칙을 못 쓰잖아요. 사인 법칙으로 접근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치? 근데 여기서 내가 이 한각을 구할 수 있다는 거 알아요. x 그렇지? 뭘? 코사인 x 값으로 그렇지? 그치? 코사인 x는 2ab분의 뭐야? 얘를 끼고 있는 두 변 2 곱하기 3 곱하기 5분의 3제곱일에 5제곱을 더해서 내가 쳐다보는 대변의 제곱을 빼면 나와요. 이렇게. 괜찮아요? 이게 하나가 풀리면 됩니다. 코사인 x를 구했으면 사인 x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이해돼요? 그래서 삼각형의 세 선분과
한 각을 기점으로 4개의 정보가 있는데 이 4개 중에서 3개를 알고 있으면 나머지 하나를 구하시겠지, 그렇지? 쉽게 말하면 이 상태에서 얘를 구하는 건 두 변과 한 각을 아니까 나머지 한 변을 구하신다는 거죠, 그렇지? 어떻게 구해? 이 공식 써도 되는 거야. 코사인 45도는요 2 곱하기 4 곱하기 3분의 3제곱 더하기 4제곱에서 내가 알고 싶었던 k제곱을 뺀 거예요. 그지? 그래서 어떤 한 성분을 구하는 식을 이렇게 썼던 이유는 이렇게 바꿔 써도 되는 거야. 그치?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정확히 외우고 풀어주면 되는 거잖아.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공식을 적절히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이게 코사인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변 길이만 알려줘도 그쵸? 세 변을 알고 있으면 너가 구하고 싶은 어떤 한 각을 잡아놓고 그 코사인 x까지 거주죠. 내 대변이 뭔지 아니까. 그죠? 그럼 일단은 외워야겠죠? 쌤이 물어볼 거야 이렇게. 얘들아 코사인 A는 뭐니? 했을 때 코사인 A요? 하면 봐봐. 코사인 A요? 하면 A의 쳐다보는 변이 뭐야? 소문자 A지, 그치? 그럼 A의 대변은 뭐야? 이웃변은 뭐야? BC지, 그치? 그러면 EBC 분해요. EBC 분해요.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제 이렇게 써주면 야 그러면은 한 선분의 제곱 A제곱 뭐냐면 A제곱이요?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곱하기 코사인 A예요. 이야. 그죠?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어떤 한 라인을 정확히 외우는데 쌤은 이게 하나가 외우면 저는 보인다 생각해요. 그죠? 뭘 외우면 보일까? 이걸 외우면 이게 보이죠. 그죠? 이걸 외우면 이게 보이죠. 왜? B제곱은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BC 곱하기 얘 짝꿍 코사인 B다. 이걸 외우면 코사인 B를 구한다고 이 양식에서 뺄 거니까 나눠지는 게 뭔지 알게 되겠지. 그치? 근데 사실 이걸 뭘 외워야 뭘 떠온다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확히 일단 확실히 외울 수 있는 거 코사인 A요? 코사인 A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다. 를 외워놓으면 쭉 곱해서 쭉 이해시켜주면 내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겠지. 그치?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런 식의 풀이법으로 코사인 법칙을 적용시킬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재밌죠? 할만하잖아요. 하하. 풀어볼게요. 쌤이 823번 문제를 보면 4루트 2 주고요. 여기 5 주고요. 45도 주고요. 그죠? 여기서 얘를 봐요. 네모.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우리 쉬는 시간 안 가졌었나? 네. 우리 몇 시부터 했지? 4시. 아직 괜찮아요. 힘든 거 아니죠? 아니 갑자기 어수선하길래 내가 쉬는 시간 안 주고 하는 거 같았어. 아니 책을 못 찾아서. 이제 그러면 해볼게요. 얘를 구할 거니까 얘를 K라고 할 거야. 그치? 그럼 K제곱을 알 수 있지. 그치? 그치? K제곱은 5제곱에다가 4루트 2의 제곱을 더하고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4루트 2 곱하기 코사인 45도 루트 2분의 1을 곱합니다. 이렇게. 그죠? 코사인 45도. 근데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뭔지 대충 알죠? 유리화를 해도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고 연산을 끝마치기 전 단계다 보니까 소거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보는 거죠. 그렇죠? 사실 크게 의미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한다고 얼마나 빨라지겠어요? 괜찮아요? 그럼 K제곱값 구할 수 없어. K는 양수지. 그럼 K 값을 구하는 건 여기에 루트만 씌워주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양의 제곱 그릴 거니까. 이해됐죠? 괜찮나요? 잠시만요.
822번부터 829번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쌤이 쉬는 시간 전에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쌤이 한번 풀어줄게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위에 있는 공식을 보고 풀지 말고 그냥 외워봐요. 한 번만. 그리고 한번 직접 대입해서 푸는 식으로. 너무한 거 아니냐? 좋겠다. 형님 놀러 가고 너희들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선생님도 소소한 행복을 찾아 맛있는 점심을 드세요. 뭐 먹지? 뭘 먹어야 맛있게 먹었다 줄지? 아 이번에도 또 도시락이 없어요? 이번 주는 원장님도 특강이 덮쳐져서 지금 누구 있지 않나요? 그 초등부 아이들 고등학교 때. 어떤 애기들 자, 삼각형의 넓이와 사각형의 넓이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맞죠? 네. 페이지 110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네. 맞죠? 네. 지금 두 변과 끼인 틀어져 있어요. 써져 있어. 나올 거야. 두 변과 끼인 값을 알고 있으면 넓이를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인 법칙을 배우다 보니까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구했냐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두 변과 끼인 값을 주죠. A하고 B를 주고 여기를 X로 이걸 가지고 내가 넓이를 구하라 한다면 넓이 S는 뭐야? 2분의 1 AB sin X다 이렇게 문제를 풀었죠. 그렇죠? 네, sin X를 쓸 때 우리가 흔히 뭘 쓰냐면 2R분의 대변 길이를 쓰잖아. 그렇지? 그죠? 쌤이 여러분한테 C가 써줄게. C 괜찮을까? 그러면 2R분의 C도도 표기 가능하죠. 그렇죠? 돼요? 그럼 얘를 쓸 때 있을 수 있죠. 4R분의 ABC 괜찮아요? 사각형 넓이 구할 때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고 있으면 4R분의 세변의 길이의 곱이라 쓸 수도 있겠지. 그렇지? 돼요? 근데 공식으로 쓰기에는 좀 그죠? 세변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외접 반지를 알고 그렇죠? 쌤에서 이걸 뭐 굳이 공식처럼 외운다는 느낌은 아닌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외접원의 반지름과 세변을 가지고도 쓸 수 있겠구나. 사실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점은 그렇게 크지 않겠지만 어떤 문제에서는 외접원이 그려져 있고 세변이 주어져 있을 때 넓이를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도 있겠지, 그렇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넓이에 관련된 식이 나와 있긴 한데 외접원의 반지름 가지고 표기해주면 답을 쓸 수 있다, 그렇죠? 이걸 다시 원래대로 바꿔주면 A가 뭐였어요? A는 뭐였어? A는 뭐였어? 2R 곱하기 sin A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얘 세 개를 다시 바꿔주면 2R 지워지면서 4R 곱하기 나오겠지, 그렇지? 그걸 우리가 쓸 필요는 없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구나. 무슨 말인지 알죠? 써주게 되면은 이 4R 돼 있고 여기에 똑같이 2R 곱하기 2R 곱하기 2R 곱하기 sin A, sin B, sin C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2R 하나 쳐내고 2 쳐내서 4R 말리고 2R 제곱 곱하기 sin A, sin B, sin C로도 넓이를 구할 수 있다.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 근데 이거 굳이 우리가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왜 이게 알지? 응? 여기 4R 나왔을 거니까 4 나누고 R 하나 나왔습니다. R, 2R. 그죠?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안 알아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 이게 뭐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안 알려줬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치? 여러분들 하는데 문제 없을 거니까. 여러분들 사각형 넓이 어떻게 씁니까? 사각형 넓이. 사각형 넓이 어떻게 써요? 사각형 넓이는 두 평사 넓이를 먼저 줘. 평사. 평사 넓이는 어떻게 합니까? 평사는 두 선분이 있으면 다음 선분을 평행하다는 걸로 표현할 수 있고, 그렇지? 이때 P인각을 X로 주면 그래서 넓이 넓이. 너만의 AB 곱하기 sin X 쓸 수 있지, 그렇지? 높이 말고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높이가 B 곱하기 sin X인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삼각형을 수선 내려서 높이 잡아주면 이 높이 자체가 B 곱하기 sin X인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가 평사 넓이가 되겠지, 그렇지? 괜찮죠? 이거 뭐 공식으로 쓰는 게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얘기하는 건데, 그렇지? 근데 이제 평사가 아니라 그 일반 사각형을 쓸 때는 밑변과 높이를 세팅할 수가 없잖아. 그때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대각선을 썼지, 그렇지? 대각선의 한 각을 줬어, x라고 했죠. 그러니까 둔각을 주더라도 이걸 알 수 있지, 그렇지? 내가 원하는 케이스 썼을 때는 두 대각선의 길이를 a와 b로 설정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평사 넓이는 사각 넓이는 ab 곱하기 sin x를 넣는다. 왜 그런지에서 알겠지, 그렇지? 그죠? 이 선분 b를 갖고 있는 평행선 그어주고 a를 갖고 있는 평행선을 그어주면 평사가 나오지, 그렇지? 평사 넓이의 절반 되겠지, 그렇지? 그죠? 평사 넓이 구하는 식을 써서 그걸 다 나왔다. 이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식 쓰는 건 다 알고 있을 거니까 푸는 데는 어려움 없을 거예요. 쌤이 뒤에서부터 유형을 좀 달아줄 건데 여러분들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문제를 풀어올 거 아닙니까? 맞죠? 왜 자꾸 절레절레 하려나? 이제 코사인 법칙이랑 이런 변형식 써서 풀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니까 코사인 법칙 가장 기본 라인이 되는 게 유형 5가 되겠죠? 그죠? 유형 5를 봤을 때 여러분들 이 문제를 보고 이거 코사인 법칙을 풀 수 있어? 라고 확실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유형별로 분류돼 있어서 코사인 법칙 쓰라고 나와 있으면 써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5 문제를 봤을 때 852문제도 보세요. 852번 문제를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 삼각형이 주어져 있는데 여기 5, 4 주고요. B각의 크기를 60도 줬어요. 이렇게. 맞죠? 이때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는 거예요. 뭐예요? R과 R. 맞지? 그럼 R과 하려면 사인 법칙 써야 되잖아. 그렇지? 사인 법칙을 쓰려 했더니 짝꿍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대변하고 대각.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당장 사인 법칙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내가 원하는 풀이법 썼을 때 두 선분과 B인각을 줬을 거니까 나머지 한 선분을 나는 구할 수 있어. 그렇지? 그럼 얘를 구했다는 건 나와 나의 짝꿍을 구한 것과 마찬가지인 거니까 sin A 값을 구할 수 있겠지. 그렇지? sin A를 알고 있다는 건 ER 값도 알고 있다는 말과 동일하겠지. 그렇죠? 이러니까 K 구할게요. K를 바로 못 구하니까 K 제곱으로 구할 거예요. 맞죠? 이랬죠? K 제곱은 5제곱 4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60도가 됩니다. 자, 코사인 60도는 뭐죠? 2분의 1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날려주고 25 더하기 16은 몇이죠? 1이죠, 그렇죠? 너가 몇을 빼죠? 20을 빼는 거죠, 그렇죠? 괜찮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K제곱이 20이다. K는 루트 20이다. 맞지? 그치? 그럼 내가 원하는 ER 값을 구하기 목적인데 사인 법칙을 여러분 처음에 힘들 거니까 사인 60도는 ER분의 A 루트 20이다. 괜찮아요? 사인 60도 몇이죠? 그죠? 그럼 얘는 2분의 루트 3분의 루트 20이 되겠지, 그렇죠? 괜찮아요? 그지? 루트 3분의 2 루트 21 괜찮아? 2 루트 7이 나오죠, 그렇지? 괜찮을까요? 내가 원하는 답을 쓸 때는 뭐라 써야 돼? ER 값이 아니라 R 값을 물어볼 거니까 루트 7이다. 이 푸는 과정에 있어서 매끄러움이 있어야 돼, 그치? 걸리는 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괜찮죠? 저기 풀어주는 형태. 그러니까 무작정 외접원 반증 구안에 사인 법칙 써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치? 어떤 조건에서 뭘 써야 될지. 코사인 법칙을 일단 맨 처음 쓰고 그 정보를 취합해서 사인 법칙을 가져가는 거죠. 야, 코사인은 조건이 뭐야? 세변하고 각 4개 중에 3개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정보가 되게 많아야 되잖아. 근데 다시 말하면 사인 법칙은 나랑 나의 대변이 있거나 외접원의 반증 없으면 못 푸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 까다롭다고 보는 게 맞죠, 그렇죠? 이해되죠? 그래서 그 정보들을 코사인 법칙으로 구하고 사인 법칙으로 들어가는 느낌으로 풀어주시면 좋겠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855번은 방금 했던 거의 변형이죠. 삼각형 나와 있고요. 2루트 3 나와 있고 5 그리고 B인각이 30도. 문제에서 원하는 건 코사인 A 여기에요. 그지?
그치? 코사인 A인데 얘를 구하랬더니 짝을 안다. 왜 저번에 반지름 구할 수 있겠지? 그치? 그 구해서 뭐 어디다 쓸 건데? 그치? 내가 원하는 거야. 아, 코사인 A를 구할 거니까 뭘 구해야 돼? B? 지금 두 변과 B인각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 대변을 구하게 되면 세 변이 완성되겠지. 세 변을 알고 있으면 코사인 A가 구할 수 있겠지. 괜찮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인 법칙을 쓸 수가 없잖아. 얘의 짝꿍인 이변을 모르니까. 그럼 두 가지 풀고 있는 거야. 봐봐. 얘를 1번 구해. 그럼 나와 나의 짝을 아니까 2번. 사인 뭐야? 30도를 2R분의 1번 길이로 구할 거니까 얘를 알고 얘는 구했으니까 이거 할수 있지. 왜 저번에 반지름 구할 수 있어. 그죠? 그래서 그런 기간으로 내가 원하는 사인 A를 구할 수 있을 거야. 2R분의 5가 될 거니까. 이해돼요? 그럼 A 값을 구해야 돼. 사인 A 값 두 개. 그럼 1번을 구할 때는 코사인으로 구하는 그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라고. 아, 이걸 가지고 이 세 변을 가지고 얘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이 네 개의 정보 중에 세 개를 아니까 얘를 구할 수 있겠다. 얘를 구했으면 그 다음 뭘 할 거냐 물어보는 거야. 얘를 구한 상태에서 30도와 짝을 아니까 사인 A 30도를 구해서 왜 저번에 반지름을 구할 수 있어. R 값을. 그럼 사인 A분의 5도 알 수 있지. 그치? 그죠? A의 값을 보자. 사인 A 값을 보자. 사인 A 값. 사인 A 값을 구했으면 코사인 A 값 구할 수 없어. 있잖아.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을 더하면 1이 될 거니까. 그죠? 이렇게 푸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이거에서 1번 구했으니까 이번에는 이거 가지고 코사인을 구하자면 되지. 그치?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을 두 번 써서 구한 사람이 있을 거고 코사인 법칙을 기반으로 사인 법칙을 또 적용해서 풀 수도 있지. 그치? 이게요? 쌤이 이 두 가지 다 할 건데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뭐가 더 편한지 보라고요. 오케이? 첫 번째 관계 보면 1번 길이를 먼저 구하는 게 핵심일 거니까 1번 제곱은 2루트 3제곱 12 5의 제곱 25 두 개 곱해서 2배 20 루트 3에다가 사인 30도 2분의 5가 되겠지. 그치? 괜찮죠? 그러면은 37에서 뺀 게 1번 제곱이 되지. 아, 1번 구하기가 힘든 거야. 1번을 구하기가 힘든 거야. 루트 씌우기가 힘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사인 법칙을 쓸 수가 없겠구나. 그치? 사인을 쓰려고 했더니 1번 길이를 알아야 우리가 원하는 사인 30을 썼을 때 2R분의 1번 쓸 거 아니야. 그치? 여기다 또 루트 씌우기가 좀 난처하잖아. 오케이?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건 A를 구할 거니까 코사인 A는 바로 하는 거지. 어떻게 돼? 안 되잖아. 코사인 A 쓰려면 얘하고 얘 곱해야 되는데 2 곱하기 2 루트 3 곱하기 1번 해야 되잖아. 이렇게 1번 길이를 못 구하잖아. 코사인 B 코사인 A 구하는 거네. 구하고서 이건 얘를 구한다고? 네? 아니 B가 있잖아. 얘가 B가 30도 B 들잖아. 그러니까 B 코사인 30도 써서 이걸 가지고 얘를 구한 거야. 그러면 그거 잘못했다. 그러네. 코사인 멍청이. 그죠? 코사인 30도가 뭐지? 아까 뭐라고 했죠? 2분의 1을 썼었어. 사인을 썼었어요. 그치? 그렇네요. 그죠? 그럼 얘 뭐 나와? 좀 이상하다 했다. 37과 빼기 몇이야? 3, 10 나오나요? 그치? 그래서 얘가 7 나오는 거지. 에이 1번을 구할 수 있네. 이상하다 했었는데. 그치? 네. 좀 이상한 데 쓸 수 있는 두 번째 법칙을 쓰게 되면 사인 법칙으로 쓰자 하시는 분들은 쓰겠죠. 요거랑 요 대변 알았어. 지금. 그러니까 사인 써서 내가 원하는 사인 30도는 2R분의 내가 이제 R 관리하는 거지. 그치? 2R분의 대변일 거니까 그래서 7이라는 거지. 30도가 2분의 1이었지. 그치? 그죠? 그럼 2R은 2루트 7이지. 그치? 2R이 2루트 7이야. 괜찮아? 맞죠? 내가 원하는 건 A 구할 거니까 사인 A를 구할 수 있지. 그치? 사인은 2R분의 A 5가 되겠죠. 그치?
오케이? 근데 내가 원하는 건 A 값은 A라는 가로 가는 게 아니라 코사인 A를 구하는 게 집중일 거니까 코사인 A의 제곱을 먼저 구하는 거지. 맞죠? 코사인 제곱은 1제곱 1에서 사인 A 제곱 뺄 거니까 2는 4, 4, 7에 28, 5, 20 괜찮아? 그럼 얘는 28분의 3 나오죠. 그럼 A 값, 코사인 A 값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 음수야? 왜 음수라 생각해? 코사인 값 두 개 나왔었잖아. 그러지 않아? 그래 안 그래 지금? 문제에서 보면 지금 얘가 30도고 나왔으니까 코사인 A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음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해돼? 78 몇이야? 괜찮아? 이거 시켜주면? 괜찮아? 두 번째. 자, 사인 법칙을 풀었어. 사인 법칙을 풀어서 이렇게 끌고 와서 답을 냈어. 두 번째야. 이게 중요해. 코사인 법칙 쓰는 거야. 아, 7, 1번 7이고 구했어. 그럼 내가 원하는 코사인 A를 바로 가져갈게. 코사인은 2 곱하기 맞지?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제곱 더해서 요거 제곱 빼는 거지, 그치? 2부터 3제곱 몇이야? 7 마이너스 20 괜찮아요? 12에서 7 더하면 22 마삼 나오거든. 19 6이네 범위에 6 나오죠. 괜찮아요? 그럼 2분의 괜찮아? 괜찮지? 나누신 거죠? 어. 네. 그러면 루트 21을 올리고 3, 7, 14 이렇게 나오지. 뭐 자기 솔직히 나오냐? 14지? 괜찮아요? 그럼 내가 구한 다음에 얘 뿔만 했는데 얘는 마이너스 나왔지, 그렇지? 그럼 여기서 어디가 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을 써서 푸니까 훨씬 편해. 난 이걸 느끼게 싶었어, 그렇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인 법칙으로 돌아와서 이거 이제 알았으니까 1번 알았으니까 이해할 거 구했어. 내가 2루트 7이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예자가 알고 있으니까 또 써야지 하고 썼어요. 7분의 5 사인 A 썼는데 사실상 이 A 값이 두 개 나올 거 아니니? 사인 A가 2루트 7분의 5가 되는 게 두 개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개를 가지고 제곱했을 때 결론적으로 제곱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줄 쓰긴 썼을 거라는 거야. 그렇죠? 이제 1에서 1 빼면 28분의 3이 나왔어. 그래서 코사인 A는 여기 루트 씌워줄 값이라서 우리가 값이 두 개 나왔어. 하나는 플러스라고 했는데 다음 마이너스였대. 기준이 뭘까요? 응? 사인 법칙으로 풀어서도 답은 나왔는데 뿔마가 되고 코사인 법칙으로 풀었을 때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14분의 루트 20이 나왔다는 거지. 땡에 들어가서 정확히 알 수 없어서? 그걸 맞죠. 왜냐면은 사인 A가 2루트 7분의 5가 되는 A 값은 알파와 베타가 있을 거야, 그렇지? 그에 따라서 이 B의 값도 그거에 맞춰 나올 거 아니니? 그죠? B가 30도일 거니까. 그죠? 내가 원하는 건 사인 A가 2루트 7분의 5가 되는 건 알파 베타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 녀석의 대비 나오는 이 코사인 A 값은 이게 알파냐 베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가 나올 거니까. 이해될까? 그래서 쌤이 원하는 일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상태에 있을 때는 코사인 법칙을 적용시켜서 푸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하다라는 값을 나타내는 거죠. 이해될까?
정확히 해. 사인 법칙을 써서 풀었을 때 문제점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사인 A가 2루트 7분의 5가 되는 건 동경이 두 개 나올 거란 말이야. 얘랑 얘. 그렇지. 그리고 어차피 이 점의 x좌표랑 y좌표랑 이 y좌표는 같다는 걸 알았으니까 두 개가 나왔다는 거지. 그렇지. 근데 코사인에서는 보면 서로 부호가 반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경우에 따라서 코사인 A 값이 두 개가 나올 수 있어서 서로 반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다음 식을 썼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한마디로 뭐야? A가 둔각이었다는 뜻이잖아. 그죠? 여러분, A가 둔각이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이 피타고라스 정리할 때 삼각형의 둔각이 될 조건 알고 있었죠? 그죠?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제일 큰 게 5잖아요. 5의 제곱이 25잖아요. 얘 제곱 몇이야? 12죠. 7이죠. 괜찮아요? 얘를 더하는 게 얘보다 더 작죠. 그럼 이게 둔각이라는 걸 알고 있지, 그렇지? 그러니 이 A라는 각이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파이보다 작다는 걸 아니까 이 범위 내에서 코사인 A 값은 당연히 움츠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일이야? 괜찮죠? 선생님이 원하는 건 이 문제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 오케이? 재밌죠? 그래. 이제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올 건데 이게 또 단어를 통으로 해줬기 때문에 질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겁이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답죠? 여기까지 풀어요. 어? 다 풀어요. 다 풀어야죠. 다 했으니까. 또 월요일까지. 어? 여기까지요. 자, 유형 9에요. 865번. 근데 이거 파란색까지 풀어요. 파란색까지? 아니요. 파란색 전까지. 그 바람가루 전. 네. 여기까지. 아니, 아니 이거 파란색이잖아. 여기서 하라는요. 여기까지. 거기까지. 그럼 예, 안 됐죠. 질문을 많겠죠. 근데. 그럼 자, 865번 문제 보세요. 삼각형 ABC가 있대요.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것을 다 기본 베이스로 풀 수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 A는 6이에요. 여기 대면 6. 괜찮지? B가 8이래요. 여기 8. 괜찮지? 그 다음에 사인 A 플러스 B가 3분의 1이래요. 이렇게. 자, 그럼 이걸 줬다는 건 뭘 준 거죠? 이걸 뭐 바꿀 수 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80도 파이가 될 거니까 80 빼기 C. 파이 마이너스 C로 해석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여러분들 사인 파이 마이너스 C는 뭐라고 했죠? 사인 C와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치? 그죠? 2분의 짝수파일 거니까 또 되지만 사인 C와 사인 파 마이 C는 사실상 어떤 위치인 거야? 이게 C면 파이의 10배인 건 되잖아, 그치? 그죠? 이때의 높이가 서로 같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얘를 여기 바꾼다는 연습을 하고 온 거예요. 그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인 A 더하기 B는 사인 C와 같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럼 사인 C를 알고 있어. 얘하고 얘의 변의 관계에서 사인 C를 구했어. 그치?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865번 문제는요, ABC의 넓이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사인 C를 구했으니까 끝난 거지. 왜? 두 변하고 낀 각이 사인 C니까 이 사인 C를 가지고 6, 8 가지고 풀면 되는 거지. 넓이를 끝내는 거야. 그죠? 6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C 곱하기 2분의 1 AB 사인. 그치? 그런 개념으로 넓이를 쓸 수 있다는 거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 유형 10. 세변의 길이가 7, 8, 9로 돼 있대요. 삼각형이 있는데 ABC가 있는데 7, 8, 9래요.
7, 8, 9. 괜찮죠? 그 다음에 넓이가 12부터 3이래요. 이때 사각형 ABC의 외자번의 반지름 길이인 거죠. 알고 와야 돼. 그럼 얘는 우리가 넓이 쓸 때 썼던 공식으로 역으로 풀 수 있냐 물어보는 거지. 대충 푸는 법을 알 거예요. 맞죠? 대충 눈 뜨고 있죠, 그죠? 넓이 11도 11도 5예요? 네. 아, 5네요. 그럼 어떻게 쓸 겁니까? 한 각을 잡고 풀겠지, 그지? 네. 그지? 여기 A로 다 풀자 그냥. 나 어딘지 상관없어. 오케이? 내가 쓰는 식은 뭐냐면 sin A로 넓이를 구할 거니까 끼어있는 변형이 98이 되겠지, 그치? 9 곱하기 8 곱하기 sin A 곱하기 2네. 넓이가 12루트보다. 괜찮죠? 그러면은 그치? sin A는 36분의 12루트니까 9분의 36분의 11루트고요. 4. 맞지? 되는 거야? 괜찮지? 그지? sin A는 뭐분의 뭐? 2R분의 대변 길이. 7. 괜찮죠? 내가 원하는 2R에다가 루트 5까지 곱한 것이 21. 그치? 그럼 R 값은 2 루트 5분의 21. 괜찮지? 10분의 21 루트 5로 R 값을 해결할 수 있다. 그렇죠. 될까요? 자, 이제 3개만 더 하고 끝나네요. 그 다음 문제는 유형 11, 872번입니다. 그죠? 문제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이 아주 이쁘게 생겼네요. 그죠? 직각이 하나를 보여주니까 이 정도면 아주 이쁜 거죠. 60도 나와 있고 9 그리고 8 그리고 8 될까요? 여러분들 사각형 넓이 구하는 건 평사 넓이 알거나 못생긴 사각형의 대각선 길이를 낀것 같아요. 그치? 그 외에는 뭐야 어떻게 돼? 풀 수가 없잖아요. 평사도 아니고 대각선 주고 다니죠. 그치? 어떻게 돼? 잘라서 내가 풀 수 있는 것도 먼저 푸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사각형 자르면 사각형 두 개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두 명과 끼인가 안 끼냐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자를까? D 이렇게? 괜찮아요?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88이 됐다는 걸 의미해서 아 여기 이분면인데 x가 60도니까 그렇지? 그래서 여기를 8로 하자, 그렇지? 여기를 그죠? 여기 분면과 끼인가 아닌가 여기 끝났죠? 맞죠? 얘도 똑같이 구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풀이법 알고 있냐 물어보는 거니까 어떻게 자르면 풀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냐 물어보는 거죠? 좋아요. 평사 넓이로 쌤이 할 필요가 없네요. 아, 왜 하죠, 쌤이 이거? 그죠? 재미없는데, 그치? 재밌어요. 그치? 14루트 3. 이때 D 값 구하래, 이러고. X 구하래, X. 괜찮나요? D는 뭐래요? 0도보다 크고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대요. 이거 준 거지, 그치? 왜 그런지 알 거예요. sin A를 구할 거니까 sin X. 그치? 넓이 쓰는 게 뭐였냐면 6 곱하기 8 곱하기 평사는 서로 마주보는 가위페이가 같다, 그치? 그러니까 sin X를 2로 나눴을 때 넓이가 나와요. 이러면 안 되죠. 오. 맞죠? 평사니까 밑변부터 높이지. 그치? 그럼 이게 이렇게 된다. sin X 값을 구할 수 없다? 있다. 48분의 24부터 하실 거니까 그치? 근데 sin x는 두 개가 있다. 그치? 네. 뭐란 거야? 60도랑 120도 있겠지, 그치? 근데 내가 원하는 값은 몇 도야? 그치? 그래서 x 값이 90도 3분의 파이다라고 써주시면 좋겠네요. 이해되죠? 그래서 보기에서 3번에 파이라고 써야 돼요. 아니 답을 구할 거니까 그냥 60도 쓰면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호도법으로 돼 있으면 호도법 쓰면 되고요. 여기서는 지금 D의 범위가 0도, 90도 나와 있어, 그렇지? 그럼 60도라 쓰는 게 맞긴 하겠죠, 그죠?
괜찮나요? 77번은 대각선일 거는 선생님 풀 필요가 있겠죠? 일단 풀어드리죠. 그러니까 꼼꼼히 풀어보고 선생님이 풀어줬다고 답만 써서 넘기면 복습이 안 될 거니까. 자, 사각형이 이렇게 보시는 게 있네요. 대각선 두 개가 있는데 게임각이 세타 나와있죠, 그렇죠? 그리고 5하고 12로 돼 있고 5 잡혀 있다고. 자, 그죠?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넓이를 구하는데 세타 값을 주지 않고 코사인 세타 값을 줬어요. 그죠? 3분의 1. 자, 코사인 세타의 세타가 0에서부터 몇 도까지 나올까요? 180도 사이가 나오겠죠. 대각선 두 개를 교차시켰기 때문에 세타가 아무리 커봐야 180도가 되지 못해요. 그죠? 내가 원하는 코사인 세타를 0에서 파이까지 썼을 때 그 세타가 될 수 있는 3분의 값은 딱 정해져 있을 거라는 거야. 그렇지? 이해됩니까? 맞죠? 근데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인 세타는 못 구해요. 이런 방법을 못 구해요. 3분의 1이요. 3분의 8이면 못 구해요. 그죠? 그럼 내가 원하는 넓이 쓸 때 대각선과 끼임각을 알고 있으면 얘 넓이 구하는 공식은 12, 12, 12, 5, 5, 5 잡아서 평사 넓이의 절반, 그러니까 2분의 5 곱하기 12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된다는 거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인 세타를 구하는 문제니까 얘를 가지고 사인 세타를 구하자. 그치? 사인 세타를 당장 구하지 못해. 제곱값을 구할 수 있지. 그치? 그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니까 9분의 1로 보자. 괜찮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사인 세타가 될 수 있는 점은 두 개가 나올 거야. 그치? 뿔마가 나오겠지. 그치? 3분의 2루트가 나올 거지. 맞아? 근데 이 생각 해야 돼. 사인 세타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 0에서 파이 중에서. 그치? 파이까지 갔을 때 사인 그래프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건 없다는 거죠. 어차피 내가 원하는 건 0에서까지밖에 안 나오는 거지. 이래요? 아, 이럴 때는 이렇게 걸러지는구나. 괜찮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서 플러스 값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세타라는 녀석이 0에서부터 사이가 되기 때문에 그때 나올 수 있는 사인 세타의 범위는 0에서부터 1까지 나오겠지. 그죠? 이 녀석이 함수값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범위를 구성하겠지. 그럼 얘를 대체해보자. 자, 그럼 넓이를 해주면 6, 5, 30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할 거니까 3분의 2 루트 2를 곱하겠지, 그치? 그죠? 20루트 2로 완성할 수 있겠다. 고생했다. 고생했다, 나 자신. 이해되죠? 그러니까 쌤이 했던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그게 되면 밑에 문제를 푸는 식으로 가시면 될 거예요. 그죠? 어차피 이건 어려운 문제니까 질문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월요일 날 올 때 좀 꼼꼼히 풀어서. 그치? 그리고 지금 1시간 정도 남았거든요. 그죠? 충분히 이거를 거진다 끝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A 스텝 아까 했던 거 넓이 남았던 거 있죠? 풀어보시고 뒤에 유형별로 문제 풀이를 한번 차분히 해보시면 쌤이 너희들은 끝나기 한 10분, 15분 전에 질문 한번 싹 받고 앞다른 질문 아직 안 받았지? 그죠? 그거 하면 되겠다. 그죠? 풀다가 쌤이 쉬는 시간 갖고 나서 숙제 원래 숙제 질문 있죠? 그거 좀 해봅시다. 큰일 날 뻔했네요. 그냥 놀 뻔했네요. 너무하네.